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른바 중립금리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인플레이션 지원금 우편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세무국이 이름 알파벳 순으로 분류돼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미행해 아파트까지 따라가 성추행한 남성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곡괭이를 든 여성이 남의 집의 유리창을 모두 깨부수는 섬뜩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직원 수를 줄이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재택근무자가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흥국 구제금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물가가 잡히려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른바 중립금리 수준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한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립금리는 통상 경기와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IMF 총재는 그러면서 대부분 나라가 아직 중립금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내후년인 2024년은 돼야 전 세계가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At this point, we look for getting to a neutral mode, and in most places, we are not quite yet there. If you look at experience in countries that have been early on the rate tightening side, it takes 6 to 9 months to see meaningful impact, but then you benefit from it. 적어도 내후년은 돼야 전 세계 물가가 제대로 잡힐 거라는 얘기로 각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오늘 열리는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는 2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해졌고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회의에선 4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진국 통화, 특히 달러와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이 강달러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쇄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유력 경제학자인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열린 국제금융협회 연차총회에서 IMF와 세계은행이 선진국들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금융위기에 처한 신흥국 구제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가 안정 위에 강력한 긴축은 필요하다며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안보 상황만큼이나 경제 금융 영역도 긴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인플레이션 구제 지원금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24일부터 알파벳 순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한인의 경우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안 씨가 가장 빨리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인플레이션 지원금 우편 발송이 알파벳 순으로 분류돼 성 씨가 A부터 E인 사람이 제일 먼저 11월 5일까지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의 경우 안 씨와 배 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F에서 M에 해당되는 김 씨와 이 씨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받고 N에서 V인 오 씨와 박 씨 등은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받게 됩니다. W와 G인 우 씨와 유 씨 등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연소득과 부양자 여부에 따라 가구당 $200에서 $1,050까지 지급되며 은행계좌 자동이체로도 지급됩니다. 세무국은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모든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약 2,3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국은 구제 지원금과 관련된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원금이 발송됐다는 문자나 이메일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낸 데 대해 미국을 방문 중인 오태석 과학기술부 차관이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자사의 기술을 쓴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낸 데 대해 오태석 과기 1차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업 간의 분쟁인데 워낙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기업 간에 맡기지는 않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빠르게 좀 해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출을 놓고 한수원 등과 경쟁 중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썼다며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선 한국 원전은 핵심 기술 3가지를 모두 자립화한 독자 기술을 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 차관은 현재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추진 중인 원전 수출에 이번 소송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선 예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력하다던 폴란드 수출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기업이 입장차를 조율하는 단계지만 빠른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에는 이제 그 원자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간에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이게 뭐 소송보다는 사실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한편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장관급 회의에서 오 차관은 한국의 원전 수출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Korea is capable of successfully constructing nuclear power plants wherever needed around the world. 또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원전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여성을 미행해 아파트까지 따라가 성추행한 남성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8시쯤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자연스럽게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시선을 피하며 엘리베이터 앞을 서성입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공개 수배한 성추행 용의자로 에코파크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성을 아파트까지 미행한 뒤 집으로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피해 여성이 반항하자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면 속 남성을 잘 확인해 줄 것을 호소하며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213-383-3625번으로 꼭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 고등학교에 10대 학생이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갔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경찰은 지난 월요일 날 12시쯤 웨스트민스터 고등학교에서 걸려온 신고를 받고 출동해 14살 여학생을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여학생은 학교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권총을 보여줬고 이를 본 학생들이 교사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체포된 여학생은 웨스트민스턴 고등학생이 아닌 약 5마일 떨어진 파운트밸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확인됐는데 왜 다른 학교 학생이 총을 들고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학생이 다른 학생들이나 학교에 위협을 가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파세디나의 주택가에서 여성이 곡괭이로 남의 집 유리창을 모두 깨부수는 섬뜩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조용한 주택가 오후, 한 여성이 집을 향해 걸어옵니다. 입고 있는 긴 치마와는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곡괭이를 손에 쥐고 집 앞에 유리창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들리자 뒤돌아가는 여성. 그런데 1분도 안 돼 다시 돌아오더니 나머지 창문들도 하나하나 깨기 시작합니다. Questions? Questions, anyone? I'll be back. Get out. 집 안에는 외할머니와 갓 태어난 생후 6개월 영아만 있었는데 심지어 창문 옆에 아기 침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급히 아기를 안고 피해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몇 시간 뒤 인근 지역에서 올해 65살의 베벌리 베이커를 체포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다른 집에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들과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기물파손 혐의로 중범 기소됐습니다. 뉴저지의 한 주택가. 지나가던 여성이 맹견에게 공격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견주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핏불 한 마리가 경찰을 향해 달려듭니다. 총에 어깨 부위를 맞은 개는 생포됐고 안락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맹견을 방치한 견주 2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검찰은 경관이 개에게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을 일으키자 영상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오전 노스헐리우드 지역 한 상업용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스헐리우드 상가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불길과 싸우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6시 30분 6200 로렐 캐니언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이 비어있어 소방관들은 건물을 무너지게 해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게 불길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지역 인근 쓰레기 더미 등에서 10건 이상의 작은 화재들이 발생했다면서 관련된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직원 수를 줄이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원 감축 시 그 대상은 우선적으로 재택근무자가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3,000명의 기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는 불경기로 인해 고용 문제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0%는 회사에서 직원을 줄여야 할 경우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이 가장 먼저 해고될 가능성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재택근무자의 경우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 실제로 기업 관리자들 3명 가운데 2명은 대면 접촉 부족으로 원격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할 경우 불경기에 보다 쉽게 해고될 것이라고 느끼는 근로자가 10명 가운데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들은 재택근무 시 상사들이 자신들을 더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나 중요한 회의나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초조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요식업 구제 조치로 시행된 뉴욕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많은 업소들을 살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TV 박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 교통국은 맨해튼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 퀸즈 아스토리아,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 프로스펙트 하이츠 등 오픈 스트리트로 특히 매출이 늘었던 5개 구역을 분석했습니다. 당국이 발표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경제적 이익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진행된 5개 구역의 평균 총 매출은 6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이전 3년간 평균 매출보다 19% 많은 규모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없었던 인근 지역의 평균 총 매출은 360만 달러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28%나 감소했습니다. 사업체가 팬데믹 이전 대비 유지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의 경우 팬데믹 전과 비교했을 때 86% 사업체가 살아남은 반면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없었던 다른 맨해튼 지역에선 평균 67% 정도의 사업체만 유지됐습니다. 아울러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사업체 수익의 보탬이 됐을 뿐 아니라 해당 구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1년 여름 5개 오픈 스트리트 상에서 영업하는 식당과 술집은 총 101개로 팬데믹 이전 92개보다 늘었습니다. 반면 오픈 스트리트가 없는 인근 지역 사업체 수는 103개에서 80개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뉴욕시가 팬데믹에 도입한 5개 식당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일부 업주들의 반발로 각종 소송전에 직면했지만 최근 뉴욕주 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5개 식당 영구화를 추진하는 뉴욕시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힘이 실린 상태입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얼굴이 합성된 광고가 나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영화배우 톰 크루즈 등 유명인들의 얼굴이 본인 동의 없이 합성된 영상 광고들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광고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배우가 통신사 광고를 하고 기업 홍보 영상에는 2명의 배우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모두 당사자들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를 합성한 말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얼굴 생김새나 음성 등을 실제처럼 조작한 영상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영상 속 주인공들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배우가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음란물과 선거운동에 각각 딥페이크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구체적인 법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차량 화재 위험을 이유로 SUV 스포티지 7만 1,000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2008년에서 2009년식 스포티지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면서 소유주에게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차를 외부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아차는 주차나 주행 중 전자제어 유압장치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소유주는 다음 달 22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받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핵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대규모 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가 발사됩니다. 바렌츠해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네바가, 장거리 전략폭격기에선 순항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대규모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핵 억제력 훈련 그롬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В ходе которой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задачи нанесения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ядерного уда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наступательными силами в ответ на ядерный удар противника.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상황실에서 영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의 핵훈련은 지난 2월에 이어 8개월 만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30일까지 북해 등에서 연례 핵억지 연습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방사능 무기인 더티밤, 즉 더러운 폭탄을 사용하려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는 인도, 중국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더러운 폭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Ведь сказано было публично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их властей об этом. Нет, все помалкивают. Известно и о планах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провокации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грязную бомбу. 더러운 폭탄은 재래식 폭탄의 방사성 물질을 조합한 무기로 사용될 경우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K-팝이 프리뷰 공연을 개막한 이후 많은 찬사 속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 공연은 내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을 주제로 다룬 뮤지컬 K-팝이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뮤지컬 K-팝은 스타가 되기 위해 기획사에서 연습생들이 훈련을 거쳐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과 그 뒤에 담긴 노력, 열정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FX의 루나, 미스 A 민, 스피카의 김보형, 유키스의 케빈 등 K-팝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K-팝 브로드웨이 측은 지난 13일 프리뷰 공연을 성황리에 개막했고 많은 찬사 속에 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8시에 개막한 공연에는 기대에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이 좌석을 메우기 시작했으며 거의 만석인 상태에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K-팝의 특징을 살려낸 트렌디한 그룹 의상과 한국적인 무대 메이크업이 큰 특징이고 배우들이 선보인 춤 실력과 가창력도 기립박수를 자아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친숙한 우리나라 말도 많이 들렸습니다. 앞서 테디 버그먼 디렉터는 K-팝 자체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한국의 외교 사절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K-팝 가수들의 열정과 야망 등을 담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인 작곡가 헬렌 박 역시 한국 문화와 브로드웨이와의 만남, 그야말로 의미 있는 표전이라며 K-팝 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된 K-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스 A 출신 미는 블랙핑크, BTS 등 그동안 K-팝 대표 한류 아이돌 그룹이 출연한 적이 있는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한국인으로서 엄청난 자긍심을 느끼는 경험이라며 프리뷰 무대에 대한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 뮤지컬 K-팝 출연진들과 함께 브로드웨이 특설 무대에서 This is my Korea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본 공연은 내달 20일부터 뉴욕 브로드웨이 서클 인더 스퀘어 시어터에서 시작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에서 만 나이로 10살부터 13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는데요. 점차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연령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되는 만 14살 미만 형사 미성년자.
법무부가 나이 상한 기준을 1살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촉법 소년으로도 불리는 이 연령대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만큼 처벌 대상을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촉법 소년의 범죄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 인구는 아시다시피 감소하고 있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범죄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법무부 안대로 촉법 소년 상한을 만 13살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만 12살까지만 이 법 적용을 받아 사실상 초등학생까지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지난해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 소년은 모두 4천여 명인데 그중 만 13살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나이의 소년범들을 촉법 소년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 처분이 부당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까지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